네, 2018년도와 2017년도에 그 특상성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오래될수록 그 난이도가 이제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하셔서 과거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18년도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미온 문제인데 이 미온이 이제 요 A,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높이 h인 곳에서 AB가 생성되어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한쪽은 이제 0.0 0.88c로 지표면을 향해 움직이고 B는 0.99c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A, B 중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붕괴하고 다른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먼저 지표면에 도달할까요?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게 이 먼저 그 지표면에 도달하겠죠. 먼저가 아니라 속도가 빠른 게 더 멀리 갈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지표면에 B가 먼저 지표면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정지 상태의 미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그 T0라고 합니다. 이제 그 미온의 수명은 하나의 그 고유 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T0다. 맞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높이가 이제 h고 거리가 h고 여기 요 0.88G로 움직이는 요 A라는 미온은 그 있고 이제 B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속도가 이제 요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얘기죠. V 크면은 로렌츠 인자가 당연히 이제 감마 A보다는 감마 B가 큰 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 팽창을 보면은 즉 밖에 어떤 외부 관찰자가 우리가 본다면은 요 A 수명은 즉 요 미온 자체의 어떤 고유 수명에다가 요 감마 팩터만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즉 정제한 물체가 요 움직이는 그 물체의 어떤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그래서 요 감마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TA를 우리가 감마 A T0, 이 T0는 미온의 아까 그 수명을 나타내는 고유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B는 감마 B T0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TA보다는 TB가 크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 B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관찰자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한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즉 이걸 TA를 의미하고 있죠. TA는 T0다. T0가 아니라 여기다가 감마 A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즉 루트 1 0 C분의 V 제곱분의 A를 이제 곱해줘야 된다. 이걸 여기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요. 지표면에 도달한 순간 붕괴하는 미온은 B다. 즉 TB가 더 크니까 이가 더 멀리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얼마인가? 관찰자가 측정할 때 요 높이 h를 구하면 이건 v 곱하기 요 b가 어, 그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죠. 즉 b가 tb가 되겠죠. tb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v 곱하기 감마 b 곱하기 t0. 왜냐하면 tb는 이제 미온의 고유 수명에다가 이제 감마 팩터를 곱해준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즉 아까 요 V가 0.99C니까 0.99C에다가 요 감마 B를 더 곱해줘야 되죠. T0에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감마 B를 이제 더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시간 팽창이 아니라 길이 수축의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봐도 미온 자체 입장에서 보면 미온의 고유 수명이 이제 T0로 가면은 이 고유 수명 동안에 V 속도로 이제 날아가는 수 있는 거죠. 근데 미온에 보면은 이 미온의 입장에서는 이 길이가 이제 수축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수축이 되는데 얼마만큼 수축되냐 하면은 로렌츠 수축이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서 본 길이는 감마분의 1 곱하기 h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만족하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h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 팽창의 개념으로 높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수축의 개념에서도 역시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7년도 수능물리원의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워낙 간단한 문제라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가 탄 우주선 B가 여기 민수가 탄 우주선 A에 대해서 0.5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영희와 민수는 우주선 바닥에 광원 높이 동일한 높이의 거울, 높이가 이제 동일한 이런 광원 빛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민수가 측정할 때 A의 광원에서 빛줄수와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시간을 TA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리는 시간을 TA라고 하고 영희가 했을 때 역시 시간을 우리가 TB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확대한 그림을 나타낸 거라고 돼 있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TA하고 TB는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높이가 같으면은 이게 뭐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되든 TA하고 TB는 요 우주선 내부에서 본 길이 본 그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각각의 고유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A는 요 C분의 H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역시 이건 TB도 역시 C분의 H로 보면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간은 같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영희가 측정할 때 민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고유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죠. 영희가 측정했다는 얘기는 영희의 시간이 이제 가장 빠르게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민수의 시간은 영희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즉 영희가 빠르게 가니까 민수의 시간 느리게 간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할 때 TA 동안 멀어진 AB 사이 거리와 영희가 측정할 때 TB 동안에 멀어진 AB 사이 거리를 구하라. TA하고 TB가 아까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으면은 요 거리를 우리가 요 영희가 측정한 요 TB 동안에 이 멀어진 거리를 우리가 뭐 L 요 BA라고 하고 민수가 측정할 때 요 TA 동안 멀어진 거리를 LAB라고 하면은 요 거리는 LAB는 요 V 곱하기 상대 속도 V 곱하기 요 TA 한 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것은 V 곱하기 TB 한 거랑 이제 같다고 했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BA하고 LAB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영희가 측정한 이 길이나 민수가 측정한 길이나 결과적으로 뭐 같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같으니까 빛시계가 흘러간 그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이만큼 이동하게 된다. 뭐 그렇게 당연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갈수록 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18년 정도, 17년 정도까지만 문제를 풀어봐도 충분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는 우리가 다 제대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